T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7월 첫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2026학년도 사제동행 질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질문을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초등학교에서 희망한 총 11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탐구한 질문의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실 확인인 바탕 질문, 원인 분석인 궁금 질문, 대안 제시인 새로움 질문으로 질문을 정교화하며 탐구 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살아갈 현재와 미래의 당면 과제인 AI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의 탐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도교사들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고 탐구를 촉진하는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주 시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초, 중, 고등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래상담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된 동아리 운영으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또래 상담자가 주변의 또래 친구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또래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또래 상담 운영학교 15개 중 10개 교의 교사들이 참여해 현장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 교사들이 또래 상담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한 운영 팁과 노하우를 함께 나누며 운영의 방향성을 확인, 재정립하며 실제 운영 방향과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새로운 입력 시스템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사는 간담회 참여로 까다로웠던 시스템 입력과 활용법을 직접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했고, 다른 교사는 실제 운영에 많은 정보를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부담을 줄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상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과 자전거 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상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일원에서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홍보는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전거 도로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하며 올바른 이용 수칙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자전거 도로 내 통행 가능 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교통수단 요건, 자전거 운행 시 안전수칙, 자전거 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통행 금지, 자전거 도로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입니다. 특히 자전거 도로 내 오토바이 통행 금지와 불법 주정차 금지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에서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26일 금요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시정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족과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공적 소개, 업적 소개 영상 시청, 감사패 전달, 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6년은 새로운 상주건설과 위대한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열정의 시간이자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았기에 상주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상주시는 문경, 상주, 김천, 중부 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상주 기회발전특구 유치 및 2차 전지 클러스터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한 만화특화도서관과 공공산후조리원,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을 비롯해 제2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문화, 체육, 복지 분야의 생활 기반을 넓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지역 활력타운 및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9기에도 상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며 비록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도 상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상주 외남면 출신인 강영석 시장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제9대, 10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거쳐 민선 7기, 8기 상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순회 한복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6월 26일 오후 2시 한국한복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복문화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한복문화산업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는 경북 상주를 시작으로 전주와 부산, 강릉, 전남 등 전국 5개 지역 한복문화창작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윤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장, 송병길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당선인, 신상진 한복세계화재단 추진위원을 비롯해 한복 관련 기관 및 산업계, 학계, 문화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토론 주제가 전통섬유 원료 활성화였던 만큼 최달련 한국실크연구원장, 국가무형유산 명주짜기 보유단체로 지정된 두산 손명주연구회 이남두 회장 등 전통섬유 분야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김나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강서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의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개괄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백석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겸임교수의 전통소재 활성화 방안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최연우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경호 한복세계화재단 상임이사, 임정미 중앙대학교 의료학과 한국복식문화콘텐츠학 박사, 강영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패션센터장, 정기수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복의 정의와 정책 방향, 청년 인력 유입 및 전통기술 전승 방안,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전통섬유 활성화 부문에서는 전통소재산업 생산 기반을 활용한 한복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은청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치매 극복 실종 예방 프로젝트를 개최했습니다. 은청명, 봉중리, 치매 보든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프로젝트는 치매 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실종 대응 훈련을 통해 치매 환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북 치매 홍보대사인 기용아재, 한기용의 사회로 실종 예방 교육과 배회 상황극을 선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실제 훈련 참여자로 나서 배회 어르신을 발견하고 신고, 보호, 인계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는 배회 대처 모의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실종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신속한 신고 체계를 익히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또한 상주경찰서와 상주소방서, 은청면 행정복지센터, 은척봉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상주시립요양병원,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해 치매 환자 실종예방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6월 26일 오후 세미나실에서 하흥백 평론가를 초청하고 한복의 옷고름과 삼국사기라는 주제로 한복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을 역사, 문학, 예술, 음악 등 인문학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한복의 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6 한복 인문학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이날 첫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진행된 강연은 하은백 평론가의 한복의 옷고름과 삼국사기, 예정되는 제2강은 안종철 이탈리아 베니스 대학교 교수의 한복 착용 규범의 역사 이야기, 제3강은 박민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의 조선시대 당파와 복식, 제4강은 이한서 청년국악인의 한복과 전통국악, 제5강은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장의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한복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6강은 강헌 음악평론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의 한국 대중음악과 한복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특강은 한복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한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청소년 복지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자살 및 자해 위험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상주경찰서와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주시 가족센터,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등 청소년 안전망 유관기관 실무위원들이 참석해 사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사례는 우울감과 가족관계 갈등,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최근 자살 시도와 자해 행동이 발생해 긴급 개입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위기 상황 발생 직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팀 등과 함께 통합 긴급 대응 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상담 및 사례 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가정방문 등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살, 자해, 재발 예방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 방안,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진로 탐색 지원, 조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위기 청소년의 경우 한 기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청소년 안전망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주시 신흥동은 최근 새 쌍둥이를 출산한 관내 가구가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단체들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원에는 모서 연화사 주지 1초 스님이 100만 원, 모서 연화사 연환회가 70만 원, 상주시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50만 원의 성금을 각각 전달하며 새 쌍둥이 가정의 건강한 양육과 생활 안정을 응원했습니다. 이외에 여러 단체에서도 새 쌍둥이 출산 가구를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후원금은 최근 새 쌍둥이를 출산한 뒤 병원비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해당 가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공동교육과정인 화북, 화령, 화동, 중모, 모설투 병성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 가치관과 소비 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도토리 저축교실 유아 경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경제교육은 유아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해 유아 경제교육 전문 강사와 함께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유아들은 용돈 관리와 소비, 저축, 기부, 낭비 등 기초 경제 개념을 배우며 배운 내용을 퍼즐놀이와 OX 퀴즈를 통해 재미있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왕소비와 저금이 이야기를 통해 저축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만의 저금통 만들기를 하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은 유아기 경제교육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선택과 책임, 나누는 기쁨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일환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소비 습관을 지닌 건강한 경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아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주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화면으로만 보았던 다양한 종류의 소방차를 직접 살펴보고 작동하는 모습도 관찰하며 각 차량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소방차에 타서 소방관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소방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물소화기 체험에서는 직접 소방대원 옷을 입고 물소화기를 사용해 불모형을 향해 직접 물을 분사하며 소화기 작동법을 익혔습니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 시 어린이들은 소화기 사용보다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내부를 둘러보며 응급 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들것과 응급처치 장비 등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낮 없이 우리 상주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님들께 우리가 준비한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앞으로도 소규모 유치원들과 연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치매 집중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실시합니다. 올해 집중검진 대상은 75세 진입자 1951년생과 75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보건소는 대상자 3,053명에게 검진 안내 리플릿 우편 발송해 검진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되면 협약병원에서 진단과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비도 지원됩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되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어르신 쉼터 등 다양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시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명실상주몰에서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특별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제철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주를 채우는 여름 식탁 기획전을 비롯해 도리 순이를 찾아라 쿠폰 이벤트, 수요 특가 수상화데이, 회원 등급별 할인 쿠폰, 신규 회원 할인 쿠폰, 구매 후기 이벤트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상주를 채우는 여름 식탁 기획전에서는 여름철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줄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 농가의 자체 할인에 쇼핑몰 할인 지원을 더해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우수 농가의 다양한 상품도 함께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명실상주몰 캐릭터를 활용한 도리 순이를 찾아라 쿠폰 이벤트를 새롭게 운영하는데요. 쇼핑몰 곳곳에 숨겨진 도리 순이 캐릭터를 찾아 클릭하면 1,000원부터 최대 20,000원까지 다양한 할인 쿠폰을 즉시 받을 수 있어 쇼핑의 재미와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특가 수상화데이도 계속 운영됩니다. 지역 농가가 참여해 회차별 추천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명실상주몰의 대표 할인 행사입니다. 이와 함께 구매 후기 작성 이벤트도 운영합니다. 구매 상품에 대한 상품평을 작성하면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을 지급해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쇼핑몰 신뢰도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함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 및 비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6 다문화 어울림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이 강좌는 요리쿡 조리쿡 신나는 요리교실과 라탄공예교실 2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9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아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다문화 가족에게 도서관의 문화 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